자, 제가 말씀드렸죠. 엔벨로프는 일종의 울타리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라는 건 주가가 일정 가격을 벗어났을 때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나 어느 정도 낙폭 과대 혹은 과한 상승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나 결국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엔벨로프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엄연히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는 완전히 다른 지표입니다. 나는 이런 밴드 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만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엔벨로프에 대해서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나는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했는데 왜 남들처럼 수익이 안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엔벨로프를 꼭 끝까지 차트에 설정해 두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엔벨로프라는 지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울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이 울타리 안을 벗어나는가 혹은 울타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주가가 결국에 이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전 비교적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볼린저 밴드보다 엔벨로프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상단선과 하단선 매매를 할 때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팽창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엔벨로프는 비교적 정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엔벨로프의 설정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 매매에서는 20에 슬립 기준이 0.1로 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1분봉 기준이고요. 참고로 파생거래나 지수거래, 그리고 일봉 혹은 몇 시간봉을 본냐에 따라서 이 설정값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중심선, 하단선, 상단선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가운데에 중심선은 20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상단선과 하단선은 이 퍼센테이지만큼, 즉 슬리피지만큼 벌어져 있는 게 상단선의 의미고요. 즉 이 엔벨로프라는 지표는 특정 가격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용하게 움직이던 가격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그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혹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상승이 진정되는 구간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보는 지표가 바로 엔벨로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 엔벨로프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벗어났을 때 특정 가격 안으로 복귀를 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엔벨로프의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엔벨로프는 일종의 울타리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라는 건 주가가 일정 가격을 벗어났을 때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나 어느 정도 낙폭 과대 혹은 과한 상승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나 결국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자리를 보게 되시면 주가가 밴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특정 구간에서 밴드를 벗어나는 이런 패턴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관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하락이 진정이 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진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주가라는 게 이상현상이 발생해서 울타리 밖을 벗어나더라도 결국 울타리 안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입한 다음에 짧게는 중심선 혹은 상단선까지만 보더라도, 중심선까지만 봐도 우리가 한 20-30포인트 정도의 타점이, 그리고 상단선까지 본다라고 하면 많게는 100포인트까지도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렇다면 다른 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많은 자리, 이러한 자리나 이러한 자리, 즉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선 지금 하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혹은 이 상승에 그대로 올라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판단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쏟아졌는데 나도 하락을 따라갈까? 아니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정해놓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엔벨로프 안으로 복귀를 했을 때 이 복귀를 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상단선 혹은 중심선까지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익청 혹은 이런 자리에서 익청 짧게만 우리가 먹고 간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쭉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엔벨로프의 상단선을 복귀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매도 타점을 잡고 중심선 혹은 하단선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20에서 30포인트, 많게는 50포인트까지의 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엔벨로프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쭉 주가를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엔벨로프의 울타리 안으로 복귀를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중심선, 하단선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인 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프리장에서 큰 변동성이 없을 때 주가가 이렇게 엔벨로프의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자, 그 이후로 엔벨로프의 울타리를 다시 복귀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진입을 하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쭉 중심선 혹은 하단선 자리까지만 우리가 익청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포지션과 뷰는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엔벨로프 매매법의 핵심은 평균적으로 이 주가가 밴드 범위, 즉 울타리안을 움직이다가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지거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다시 주가가 정상화되는 자리, 즉 주가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엔벨로프 매매를 했을 때 다른 차트 매매법과 다르게 확실히 안정적이고 확실한 타점이 나온다라는 게 이 엔벨로프 매매법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초보자분들이나 나는 해외 선물에서 볼린저 밴드를 잘 활용하지 못하겠다, 혹은 나는 확실한 한 번의 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하는 투자자라면 오늘 이 엔벨로프를 꼭 설정해두고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